새벽 3시. 한영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손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한영자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네. 누구세요? 남편분 한태수 씨, 오늘 새벽 1시 32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입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장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고자가 부인밖에. 영자는 무릎이 꺾였다. 20회 만에 들은 남편 소식이 사망 통보였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20회 전, 그날도 새벽이었다. 서울 마포구 낡은 아파트. 현관문이 쾅쾅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한태수, 문 열어. 안 열면 부숴버린다. 영자는 생후 6개월 된 서윤이를 가슴에 안고 숨을 죽였다. 남편은 사흘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쾅! 현관문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색. 가운데 남자의 목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한태수 부인 맞지? 네. 네. 좋아. 남편 어디 갔어? 모릅니다. 출장이라고. 출장. 이 여편네가 아직도 모르나? 남자는 비웃었다. 내 남편 3억 빌려가서 도박으로 다 날렸어. 강원랜드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썼지. 영자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여기 봐. 남자는 서류 뭉치를 던졌다. 연대보증 서명.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기억 안 나? 영자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분명 자신의 필체였다. 태수가 여보, 회사 서류인데 여기만 사인해줘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던 것. 너희 남편 회사 6개월 전에 잘렸어. 그것도 횡령으로. 남자는 영자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올렸다. 3억 2천. 일주일 안에 준비해. 못 준비하면. 남자는 자고 있는 서윤이를 힐끗 봤다. 애가 불쌍해지는 거야. 안 돼요. 제발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그때까지 남편 찾든지 돈 구하든지 해. 남자들이 나간 후 영자는 집 곳곳을 뒤졌다. 침대 밑에서 발견했다. 경마장 막권들, 카지노 칩, 그리고 여자 사진. 모르는 여자였다. 화장이 짙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자. 뒷면에 적힌 글씨. 오빠 사랑해. 혜진이가. 영자는 사진을 찢어버렸다. 배신. 이중 배신. 남편은 돈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바람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영자는 울지 않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살아야 했다. 서윤이를 지켜야 했다. 다음 날부터 영자는 미친 듯이 움직였다. 은행 대출, 거절, 신용불량자였다. 친정, 연락 두절. 부모님은 영자가 태수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의절을 선언했다. 친구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다. 사흘이 지났다. 남자들이 다시 찾아왔다. 돈 준비했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찰싹. 남자가 영자의 뺨을 후려쳤다. 시간을 더 줘. 내가 시간을 왜 정해? 좋아. 특별히 한 달 더 줄게. 대신 이자는 붙는다. 월 20%. 한 달 후엔 3억 8천.
남자들이 나간 후 영자는 결심했다. 도망가야 한다. 이곳에 있으면 죽는다. 그날 밤 영자는 서윤이를 업고 집을 나섰다. 까진 돈은 단돈 850만 원. 아파트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다. 그리고 되돌아보지 않고 터미널로 갔다. 두 번째 출발하는 버스는 인천행이었다. 인천. 바다가 있는 곳이면 되겠지. 버스 안에서 서윤이가 울었다. 쉿, 우리 공주. 조용히 해야 해. 엄마가 지켜줄게. 반드시.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다. 영자는 과거를 묻기로 했다. 한영자는 죽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인천 송림동. 바다 냄새와 비린내가 섞인 골목. 영자는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을 구했다. 곰팡이가 핀 벽지, 녹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하지만 영자에게는 궁전이었다. 서윤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서윤이는 방긋 웃었다. 그 웃음에 영자는 다시 힘을 얻었다. 영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다. 오전 8시부터는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했다. 오후 2시부터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밤 10시까지. 하루 수입은 7만 원. 한 달이면 210만 원. 월세 30만 원. 생활비 50만 원. 남는 돈은 130만 원. 이 속도로는 평생 가도 빚을 갚을 수 없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시장에서 꽃을 팔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아가씨, 힘들어 보이네. 괜찮습니다.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마침 우리 집 며느리가 하던 꽃집 있는데 권리금 싸게 넘긴대. 800만 원. 어때? 영자는 귀가 솔깃했다. 800만 원이면 지금 가진 돈이 정확히 800만 원이었다. 운명처럼 느껴졌다. 일주일 후 영자는 송림시장 골목 끝자락에 있는 작은 꽃집의 열쇠를 받았다. 간판에는 봄의 정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봄의 정원. 좋다. 우리도 봄을 만들어 보자, 서윤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첫날 손님은 단 한 명. 이익은 1만 원. 둘째 날은 손님이 아예 없었다. 일주일 후 영자의 통장 잔고는 0원이었다. 그날 밤 도서관에서 꼿꼿이 책을 빌렸다. 밤새 읽었다. 다음 날부터 영자는 발품을 팔았다. 근처 병원, 장례식장, 결혼식장. 전단지를 돌리고 명함을 나눠줬다. 저희 가게 꽃 사고 예쁩니다. 처음엔 무시당했다. 하지만 영자는 굴하지 않았다. 10명에게 거절당하면 첫 번째 사람을 찾아갔다. 3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왔다. 장례식 화환 10개 주문할게요. 영자는 기뻐서 소리칠 뻔했다. 이익은 50만 원. 그날 밤 영자는 밤새 화환을 만들었다. 우리 이제 잘 될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손님이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 입소문이 났다. 영자는 새벽 5시에 가게를 열고 밤 11시에 닫았다. 쉬는 날은 없었다. 사람들은 영자를 차린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5년이 지났다. 봄의 정원은 송림동에서 제일 유명한 꽃집이 되었다. 영자는 이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다. 서윤이는 유치원에 다녔고 영자는 딸에게 맛있는 걸 사줄 수 있었다. 시간은 흘러 서윤이는 20살이 되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꽃집 도울래. 안 돼. 너는 대학 가야 해.
하지만 서윤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나 꽃 좋아해요. 진짜로. 결국 영자는 졌다. 서윤이는 봄의 정원의 2대 꽃집 주인이 되었다. 서윤이는 SNS와 인스타그램에 예쁜 꽃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가게 매출이 2배로 뛰었다. 모녀는 완벽한 팀이 되었다. 하지만 균열은 예고 없이 왔다. 어느 날 서윤이가 말했다. 엄마, 나 오늘 일찍 들어갈게. 친구랑 약속 있어요. 누구랑? 친구요. 하지만 약속은 점점 잦아졌다. 서윤이는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영자는 불안해졌다. 서윤아, 혹시 남자 생긴 거야? 아니에요. 엄마는 왜 자꾸 간섭해요? 쾅. 문이 닫혔다. 영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다음 날 영자는 서윤이를 미행했다. 서윤이는 차이나타운으로 갔다. 작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영자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서윤이가 한 남자와 앉아 있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 영자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저 아이가 나를 떠나는구나. 6개월 후 서윤이가 폭탄을 투하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영자는 설거지하던 그릇을 떨어뜨렸다. 와장창. 뭐라고? 결혼하고 싶다고요? 민준 오빠가 청혼했어요. 민준? 그게 누구야? 제가 6개월 동안 만난 사람이요. 카페 하는 분이에요. 너 겨우 20살이야. 21살이에요. 법적으로 결혼 가능한 나이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너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니? 6개월만 만나고 어떻게 결혼을 결심해? 그게 중요해요?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랑은 배신해. 내 아빠처럼. 침묵이 흘렀다.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민준 오빠는 아빠가 아니에요. 너 결혼하면 이 가게는 어떡하려고? 그게. 영자는 알았다. 설마 가게 그만두려고? 미안해요, 엄마. 민준 오빠가 카페를 확장할 거예요. 나도 거기서 일하고 싶어요. 이 배은망덕한 것이. 엄마가 너 키우느라. 찰싹. 영자의 손이 서윤이의 뺨을 후려쳤다. 둘 다 얼어붙었다. 서윤아, 미안해. 하지만 서윤이는 뺨을 쓰다듬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쾅. 그날 밤 영자는 혼자 술을 마셨다. 소주 2병을 비웠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눈물이 쏟아졌다. 20해 동안 딸만 보고 살았다. 재혼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들고 오직 서윤이만 생각하며 살았다. 배신이야. 이것도 배신이야. 영자는 바닥에 쓰러져 흐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는 집을 나갔다. 짐을 싸서. 엄마, 저 당분간 민준 오빠 집에서 지낼게요. 서윤아, 엄마가 진정하실 때까지요. 서윤이는 떠났다. 영자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다. 딸의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미안해. 돌아와. 일주일이 지났다. 서윤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영자는 혼자 가게를 열었다. 몸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폭풍이 왔다. 일기예보에서 경고했다. 오늘 밤 인천 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영자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가게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섰다. 차에서 남자 둘이 내렸다. 영자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들은 위험하다. 한영자 씨 맞습니까? 누구세요? 대한신용정보. 남편분 한태수 씨 빚건으로 왔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멎었다. 20해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제 남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망하셨죠. 그런데 빚이 남아 있습니다. 원금 3억 2천에 20회치 이자를 합치면 남자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7억 3천만 원입니다. 7억? 말도 안 돼요. 부인, 이혼 안 하셨죠? 그럼 법적으로 배우자 책임입니다. 남자는 서류를 펼쳤다. 거기에는 영자의 서명이 또렷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7억 3천 마련하시거나 이 가게 명도하시거나. 남자들은 차를 타고 떠났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곧 폭우로 변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물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골목이 순식간에 강이 되었다. 물은 가게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왔다. 안 돼. 영자는 양동이를 들고 물을 퍼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쿵. 장미 화분이 쓰러졌다. 철퍽. 백합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20해 동안 갖고 온 것들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제발. 영자는 무릎을 꿇고 꽃들을 건져 올렸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이 찢어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게 자신의 전부였으니까. 그때였다. 엄마. 서윤이었다. 딸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다. 엄마, 뭐 하세요? 위험해요. 서윤아. 빨리 나와요. 하지만 영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난 여기 있어야 해. 이게 우리 가게야. 엄마, 미쳤어요? 죽으려고요?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니까. 서윤이는 엄마를 끌어안았다. 엄마, 그만해요. 제발. 두 사람은 물에 잠긴 가게에서 껴안고 울었다. 빗소리가 그들의 울음을 삼켰다. 다음 날 새벽. 비는 그쳤지만 가게는 엉망이었다. 영자와 서윤이는 말없이 청소를 시작했다. 엄마. 응.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버리려고 했어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젯밤에 민준 오빠랑 이야기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영자는 딸을 바라봤다. 엄마는 20해 동안 나만 보고 사셨어요. 근데 저는 결혼한다고 엄마 버리려고 했어요.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있어요. 서윤이가 소리쳤다. 저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엄마, 저 결혼 미루려고요. 뭐? 민준 오빠한테 말했어요. 지금은 엄마가 더 중요하다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괜찮지 않잖아요. 7억이라면서요. 영자는 얼어붙었다. 어젯밤에 다 들었어요. 그 남자들 온 거. 엄마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그날 저녁 서윤이는 민준을 데리고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젊은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제가 돈을 좀 준비했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저도 곧 어머니 사위가 될 사람인데요. 민주는 웃었다. 어머니, 서윤 씨는 제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서윤 씨의 인생이죠.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그 빚쟁이들 불법이에요. 제 친구가 변호사인데 확인해 봤어요. 정식 채권 추심업체가 아니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정말요? 내 아버님의 빚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어요. 법적으로 어머니가 갚을 의무가 없어요. 그날 밤 희망이 보였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영자에게는 빛이었다. 옆집 김 사장이 찾아왔다. 영자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전 20해 전부터 영자씨를 좋아했습니다. 처음 이 골목에 오셨을 때요. 사장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요. 친구로. 김 사장은 봉투를 내밀었다. 5천만 원입니다. 빌려드리는 거예요. 천천히 갚으세요. 영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었다. 일주일 후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왔다. 돈 준비했습니까? 네. 8천만 원 있습니다. 7억인데 8천만 원? 남자가 비웃었다. 저희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서윤이가 앞으로 나섰다. 제 아버지 빚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단 한 푼도 안 갚아도 돼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당신들 정식 채권 추심업체도 아니죠?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민준이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녹음도 다 돼 있어요. 8천만 원 받으세요. 이건 저희가 선의로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빚이니까. 하지만 이게 전부예요. 안 받으면 경찰서 가는 거고요. 남자들은 봉투를 받고 황급히 떠났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이겼다. 20해 만에 빚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엄마, 우리 이겼어요. 서윤이가 엄마를 껴안았다.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봄날의 햇살이었다. 3개월 후 봄의 정원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장했다. 재개장 날 손님들이 줄을 섰다. 봄의 정원은 인천에서 가장 핫한 꽃집이 되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태수가 죽기 직전에 보낸 편지가 들어있었다. 영자야, 미안해. 난 최악의 남편이었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난 너를 사랑했어. 서윤이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는 행복해져도 돼. 사랑했어. 영자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태수씨, 나도 미안해. 이제는 용서할게. 그리고 나도 행복해질게. 영자는 편지를 불에 태웠다. 과거가 사라지고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석 달 후 서윤이가 소식을 전했다. 엄마, 나 임신했어요. 정말? 영자는 딸을 껴안았다. 축하해. 그날 저녁 김동혁이 다시 청혼했다. 무릎을 꿇고 반지를 들고. 영자씨, 저랑 남은 인생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6개월 후 2개의 결혼식이 열렸다. 먼저 서윤이와 민준의 결혼식. 영자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행복해라. 그리고 한 달 후
영자와 김동혁의 결혼식. 서윤이가 엄마의 부케를 들고 입장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영자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다. 수수했지만 우아했다. 동혁은 재단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영자씨, 사랑합니다. 저도요, 동혁씨. 주례가 물었다. 한영자씨, 김동혁씨를 사랑하며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영자는 잠시 망설였다.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태수, 빛, 고통, 눈물. 하지만 동혁의 손이 자신을 붙잡고 있었다. 따뜻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월 후 서윤이가 딸을 낳았다. 엄마, 하윤이에요. 봄하자의 윤기윤자. 영자는 손녀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 하윤아, 할머니야. 잘 자라렴. 영자는 손녀를 보며 생각했다. 나는 해냈다. 버텼다. 살아남았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봄의 정원의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다. 영자는 웃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5년이 지났다. 봄의 정원은 3개의 지점을 냈다. 송림동 본점, 구월동 지점, 서울 홍대 지점. 영자는 65이 되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할머니. 6살 된 하윤이가 가게로 뛰어들어왔다. 나왔어요. 어머, 우리 공주. 하윤이는 그림을 펼쳤다. 꽃이 가득한 정원 그림책을. 할머니, 나도 커서 꽃 팔 거예요. 그래. 할머니랑. 네. 그리고 엄마랑, 고모 할머니랑. 영자는 웃으며 손녀를 안았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였다. 서윤이와 민준, 동혁, 그리고 하윤이.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영자는 가족들을 둘러봤다. 나는 행복하다. 정말로. 식사가 끝난 후 영자는 혼자 가게로 나왔다. 조용한 밤. 꽃향기가 코를 간지렸다. 그녀는 간판을 올려다봤다. 봄의 정원. 페인트가 새로 칠해져 반짝였다. 태수씨, 보여? 나 잘 살고 있어. 봄이 왔어. 진짜 봄이.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영자는 웃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꽃을 팔고 손님을 맞고 가족과 웃을 것이다. 인생은 계속되고 봄은 언제나 온다. 끝까지.